드래곤은 친구이자 보호자이며 드래곤 길들이기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개를 펼치고 드래곤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날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모든 드래곤을 살펴보고 가장 약한 순서부터 강한 순서로 순위를 매겨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코이며 대결을 다룹니다. 분석, 파워랭킹 영상,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더 깊은 탐구까지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편하게 앉아서 영상을 즐겨주세요.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테러블 테러는 존재하는 드래곤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고 놀라울 정도로 겁이 없지만 실제로는 위협이 되기 위해 무리의 힘에 의존합니다. 테러 한 마리만 따로 있으면 쉽게 제압당하고 그 용감함이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하죠. 이들은 종종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드래곤에게 덤비려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테러블 테러의 장점 중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화형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래곤 세계에서 거의 저격수와도 같아서 실제로 가장 정확한 사격 실력을 가진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컵고블러들은 길에 있는 것은 뭐든지 말 그대로 먹어치웁니다. 무리지어 다니면 전함, 집, 마을 전체 정말 뭐든지 다 찢어버립니다. 그들은 먹이를 보면 광난 상태에 빠집니다. 놈들은 턱 힘도 엄청나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호보고블러의 침은 인화성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에 닿는 즉시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도 호브고블러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하게 진화해서 그 덕분에 아주 빠르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지역을 압도할 수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머더링, 스모크 브레스의 주요 능력은 몸에서 짙은 연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이용해 적에게서 숨거나 희생자를 눈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안개 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설과 신화로 더 많이 남게 되었으며 일부 바이킹들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스머더링, 스모크 브레스는 연기에 가려 완전히 은밀하게 사냥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둘러싸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공격합니다. 이제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그들의 힘이 오직 숫자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스머더링, 스모크 브레스가 무리지어 사냥할 때 그들은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개체는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하나하나는 꽤 약하고 그들의 연기만으로는 스스로를 완전히 숨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테러는 지금까지의 다른 드래곤들과 마찬가지로 개체 하나하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무리로 행동할 때 그 집단 본능이 정말 엄청나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알파 나이트 테러 뒤에 모여서 드래곤 무리는 서로 가까이 날아다니며 더 크고 위협적인 드래곤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 이들은 나이트 퓨리, 럼블 혼 또는 단순히 거대한 나이트 테러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동은 정말 대단해서 무리로 함께 움직이면서 실제로 날개를 퍼덕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무리로 있을 때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이트 테러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알파를 없애면 다른 나이트 테러들도 훨씬 더 겁을 먹고 조직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나이트 테러가 더 큰 드래곤으로 위장하는 것도 낮에는 쉽게 들통날 수 있습니다. 포식자가 알파의 흰색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나이트 테러들의 윤곽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이트 테러들이 야행성인 겁니다. 아머윙의 몸은 매우 독특한데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금속이든 즉시 몸에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이 드래곤의 불꽃에 의해 아머윙의 몸에 실제로 용접될 수 있어서 내구성과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왜냐면 금속 갑옷이 없으면 아머윙은 비늘도 없는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공격을 맞아도 바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머윙의 꼬리는 길고 유연하며 사실 드래곤의 몸에서 가장 튼튼하게 강화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드래곤의 꼬리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꼬리를 이용해 금속으로 만든 불타는 투사체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공격들은 점차 아머밍의 비늘 없는 몸을 드러나게 하므로 극한의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핫버플은 바위와 철을 부술 수 있는 엄청난 턱 힘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드래곤도 뚫지 못하는 금속을 실제로 물어뜯어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드래곤입니다. 이 드래곤은 확실히 매우 느리고 둔하지만 전투 중인 핫버플은 정말 불만한 광경입니다. 이 드래곤은 자급을 받으면 완전히 광난 상태에 빠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적들에게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그 와중에도 포효하며 극도의 사나움을 과시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꽤 드문 광경입니다. 핫버플은 존재하는 드래곤 중에서도 가장 게으른 드래곤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주 잠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가장 곤란한 순간에 말이죠. 모든 볼더 클래스 드래곤들처럼 그롱클은 매우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바위를 손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엄청나게 강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 그런 힘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화력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롱클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드래곤이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이 드래곤들은 실제로 바위를 먹고 그걸 위에서 녹인 다음 용암 폭발로 상대에게 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 드래곤들 중에서도 가장 간인한 드래곤 중 하나이며 몸 전체에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곤이고 끊임없이 먹이를 찾는 캐번 크래셔는 날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몸이 더욱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했습니다. 강화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드래곤은 암벽을 타고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유석에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드래곤은 접이식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연한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동굴 영역 내의 가장 좁은 틈도 자유롭게 통과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번 크래셔의 가장 위험한 능력은 바로 분비 능력입니다. 몸 전체에서 끈적한 점액을 분비한 뒤 그 점액에 불을 붙이고 물론 그 점액을 상대에게 던집니다. 이제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이 드래곤이 점액을 태워버린 만큼 강력한 화염 공격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래곤의 방어력과 공격력 모두를 사실상 빼앗기게 됩니다. 이 드래곤은 지하 생활에 정말 잘 적응되어 있어서 좁은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는 전투에서 거의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드래곤홀드의 벨로시랩터, 스피드 스팅어는 빠르고 공격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이 높습니다. 이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모두 우두머리, 스피드 스팅어의 지휘 아래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스피드 스팅어는 날개가 있긴 하지만 그 날개는 작고 발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사실상 날지 못하며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는 주로 얼음다리와 빙하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다른 드래곤들이 비행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땅 위에서는 가장 빠른 드래곤이라는 점입니다. 스피드 스팅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 스피드 스팅어의 발은 드래곤이 벽을 타고 달리거나 심지어 천장에서도 거꾸로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스팅어의 주요 무기는 독이 있는 가시 달린 꼬리로 한 번만 찔려도 인간이나 드래곤 모두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스팅어는 불을 뿜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도구로 이를 보완하며 여전히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래곤들은 최고 속도로 달릴 때 발생하는 열과 마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두꺼운 피부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는 다른 많은 공격들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온순하고 거의 드래곤 판소 같지만 그 점에 완전히 속아서는 안 됩니다. 버팔로드는 매우 강력할 수 있으며 특히 당신이 자주 버팔로드와 먹이 사이에 끼게 된다면 사나운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버버처럼 버팔로드는 자신의 몸을 평소 크기의 2배로 부풀릴 수 있고 날카로운 가시가 몸 전체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버팔로드는 공격 시 방어 기제로 몸 전체에서 이 가시들을 실제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로 그 크기 때문에 버팔로드는 엄청나게 강하고 힘이 세서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것들도 움직이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온순한 성격입니다. 버팔로드는 정말로 차분하며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카타스트로피픽 퀘이크는 자신을 단단히 말아 바위처럼 보이는 공 모양으로 만드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힘껏 땅에 내리꽂아 꽤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그 충격파는 다른 드래곤이나 사람, 주변의 무엇이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우 강하고 튼튼해서 암벽이나 바위,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것을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석만큼 단단한 돌도 씹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드래곤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위험한 드래곤 중 하나는 바로 흉측한 지풀백입니다. 지풀백은 가장 큰 드래곤 중 하나이며 쌍두라는 특징 덕분에 절대 헷갈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두 머리는 완전히 서로 다르며 각각 독립적인 생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래곤들처럼 지풀백도 날 수 있지만 날개가 작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서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만의 가장 독특한 점은 단순히 불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 공격 방식입니다. 한쪽 머리는 녹색의 인화성 가스를 내뿜고 다른 머리는 전기 스파크를 만들어 그 가스를 점화시켜 치명적인 폭발이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킵니다. 지풀백은 이 가스 안에 숨어 연막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상대에게 몰래 다가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톤커터는 엄청나게 클 수 있지만 이 드래곤의 크기에 속아서 그 속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4개의 날개 덕분에 스톤커터는 하늘을 엄청나게 빠르게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속도의 조합으로 무엇이 이 드래곤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백스윙 형태 덕분에 이들은 하늘에서 가장 빠르고 민첩한 드래곤 중 하나로 다른 많은 드래곤들이 할 수 없는 급회전과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엄청나게 강하고 강력한 화염을 내뿜을 수 있으며 단단한 비늘 덕분에 큰 피해 없이도 강한 공격을 여러 번 견딜 수 있습니다. 원래 인내심이 강하고 체계적인 전략가인 스칼드로는 다른 드래곤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 안 되는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물이나 떼를 지어 사냥하며 더 작은 종들을 거의 멸종 직전까지 사냥해 왔습니다. 스칼드론이 불을 뿜는 모습은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지만 무시무시한 바다 드래곤과의 조우에서 살아남은 몇몇 바이킹들은 드래곤의 불 공격 전에 나타나는 특유의 인화성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스카이드론은 펠리컨처럼 목주머니에 물을 떠담은 뒤 내부에서 그 물을 끓여서 다시 끓는 뜨거운 물을 뿜어냅니다. 긴 목을 가진 스칼드론은 사정거리가 길어서 몇 초 만에 배 전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스칼드론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스칼드론이 물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말라서 결국 죽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끔찍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스칼드론은 사실 비밀스러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칼드론의 독은 희귀한 드래곤꽃에 대한 유일하게 알려진 해독제입니다. 이 꽃의 꽃가루는 모든 드래곤에게 해로울 수 있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 파이어웜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하거나 힘이 세지도 않고 실제로 손바닥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웜 여왕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파이어웜 여왕은 평생 수천 개의 알을 낳으며 인화성 젤로 만들어진 거대한 둥지를 짓습니다. 이 젤은 파이어콤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알을 보관하기 위해서죠. 현재 알려진 유일한 파이어웜 여왕은 파이어웜 섬에 살고 있습니다. 휴화산의 기슭에 위치한 그녀의 파이어콤 둥지는 여러 지하묘지로 뻗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아기 파이어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모든 어미 드래곤들처럼 여왕도 자신의 집과 새끼들을 엄청나게 보호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이긴 해도 파이어웜 여왕은 노골적으로 악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침입자가 훔친 타이어콤을 돌려주거나 빠르게 물러난다면 여왕은 그들을 무사히 내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여왕의 독침은 대부분의 인간과 드래곤에게 치명적이지만 사실 모두에게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커 클래스 드래곤들에게는 파이어엄 여왕의 한 번의 물기가 스토커의 약해진 불꽃을 다시 점화시켜 완전한 화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맹독성 비늘과 송곳니를 가진 거대한 날개 달린 뱀 슬리더윙은 정말 악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슬리더윙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데 이 독을 가진 드래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일반 뱀처럼 슬리더윙의 밝은 색상은 독의 수준을 나타내며 슬리더윙이 더 화려할수록 공격이 더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공격적인 드래곤으로 종 전체가 과도하게 사냥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거대한 뱀들은 최고 속도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이빨에 있는 독으로 먹잇가감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굴로 끌고 가 저녁 식사로 삼습니다. 슬리더윙은 바이킹과 드래곤 모두에게 똑같이 공격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바로 불입니다. 썬더드럼은 불을 내뿜는 대신 강력한 충격파를 동반한 소리를 내어 가까운 거리에서는 실제로 바이킹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충격음은 너무 강력해서 이 드래곤은 토르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전설에 따르면 썬더드럼이 알에서 부화할 때 하늘을 뒤흔들 정도로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몸을 부풀리지 않을 때는 소리를 지르기 위해 썬더드럼은 실제로 거대한 폐에서 모든 공기를 내뿜어 몸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아진 상태에서는 실제로 물 표면을 미끄러지듯 이동하거나 심지어 파도 아래로 잠수해서 먹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썬더드럼이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음파 폭발을 실제로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포효를 적절한 주파수로 맞추면 작동합니다. 썬더드럼은 자신의 음파를 이용해 공격하는 썬더드럼의 포효를 상쇄시킬 수 있으며 그 모든 소리를 꽤나 차분한 백색 소음의 파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러밀리언은 보통 내성적이고 인간을 경계하지만 만나는 어떤 드래곤의 화염 발사도 모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색상, 뾰족한 볕, 그리고 곡선형 부리를 가진 드러밀리언은 종종 드래곤 세계의 앵무새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드러밀리언은 실제와 똑같이 보이고 타오르는 화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 사냥꾼들이 한때 드러밀리언에게 다양한 화염 형태를 재현하게 하여 훈련에 사용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드러밀리언은 다른 어떤 드래곤 종보다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발사 횟수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드러밀리언은 서로에게 불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드래곤이 열기를 다 써버리면 나머지 무리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 드러밀리언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뿜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체인지 윙은 숙련된 포식자이며 드래곤 도감에서 가장 치명적인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위장 능력은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해서 주변의 바위, 나무, 잎사귀, 심지어 건물과도 완벽하게 섞여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체인지 윙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도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래곤처럼 불을 뿜는 대신 이들은 뜨겁고 부식성 강한 산을 내뿜어서 나무와 바위까지 녹여 뚫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땅 위를 움직일 때조차도 매우 민첩하고 빠릅니다. 흥미롭게도 체인지 윙은 사자무리와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냥과 방어는 암컷 체인지 윙이 담당합니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숲에 사는 드래곤인 타이프메랑은 버크 드래곤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새로운 드래곤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드래곤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래곤들은 커다란 뿔과 거대한 날개폭, 그리고 불을 내뿜으면서 수직 기압을 교란시켜 불의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다혈질인 타이푼 머랭은 드래곤 서열에서 빠르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푼 머랭은 단순히 불타는 소용돌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 소용돌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몸에 바짝 붙이고 성층권에서 하강함으로써 타이푼 머랭은 나선형으로 몸 전체에 불을 붙이고 공중을 뚫고 들어가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크림슨 고거터는 크기가 정말 거대하며 그로 인해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그들은 길을 막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 이 드래곤들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알파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자신이 친구라고 여기는 주변 존재들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합니다. 이 드래곤들이 가장 빠른 드래곤 중 하나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거대한 크기는 정말 큰 축복으로 전설에 따르면 멀리서도 크림슨 고어거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드래곤들은 전투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도끼처럼 생긴 충격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적들은 이들에게 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드래곤들과 소통하기 위해 귀청이 터질 듯한 엄청난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런 포효하는 울음소리는 전투 중에 지원군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모든 드래곤 중에서 블러드 하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럼브로는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어디서든 어떤 것이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드래곤에게서 숨을 곳은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럼브로는 코뿔소나 탱크처럼 단단하게 생겨서 이 드래곤이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는 정말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럼브론이 돌진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비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짓밟히고 말 거예요. 스노우레이서는 겨울에 있어 나이트 퓨리가 어둠과 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드래곤은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를 감지할 수 있고 모든 빙산의 미세한 움직임을 들을 수 있으며 아주 미세한 변화와 가장 혹독한 추위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노우레이스는 알려진 약점이 없어서 어떤 싸움에서도 상대하기에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드래곤들은 글레이셔 아일랜드들은 탐험 중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곳이 그들의 유일하게 알려진 서식지입니다. 이 섬에서 그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으르렁거릴 때마다 그저 날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노우레이스가 다음 희생자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어떤 드래곤도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만큼 사납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토커 클래스 드래곤의 일원으로서 이들은 엄청나게 성미가 급하고 특히 강력한 불을 내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온몸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을 파이어 재킷이라고 부릅니다.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더욱 무섭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이트메어의 거대한 머리와 입이 바이킹 한 명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드래곤은 매우 공격적이고 영역을 지키려 하며 결코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드래곤의 불꽃은 매우 진하고 거의 액체처럼 벽에 달라붙고 불타는 강처럼 언덕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데들리 네터는 가장 아름다운 드래곤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드래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공격형 강자이며 사실 네터는 지금까지 등장한 드래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공격력을 가진 드래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턱힘과 놀라운 정확도로 꼬리가시를 발사하는 능력, 그리고 치명적인 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본 드래곤 중에서 가장 빠른 드래곤 중 하나이며 모든 드래곤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염을 내뿜는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또한 마그네슘 블라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폭발은 금속을 녹이고 어떤 바이킹이든 재로 만들어버릴 만큼 뜨겁고 강력합니다. 데스그리퍼는 독성이 있고 난폭하며 전반적으로 사악한 드래곤입니다. 이들은 돌출된 엄니, 4개의 발톱 집게, 그리고 독이 있는 곤봉 모양의 꼬리를 가진 괴물 같은 종입니다. 이 독특한 드래곤은 소름 끼치게도 독이 있는 전갈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야생 개처럼 행동하며 무리를 지어다니고 사냥을 즐깁니다. 물론 일부 드래곤 조련사들은 이 드래곤들의 부드러운 면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드래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데스그리퍼는 적을 치고 베고 강하게 내리쳐 치명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과 멜로디 모두 속일 만큼 아름답지만 데스송은 실제로 블랙 위도우를 연상시키는 치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 너머의 울창한 섬에 서식하는 이 드래곤은 아름답고 체면적인 사이렌의 노래를 내어 다른 드래곤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불을 사용해 공격하는 대신 데스송은 액체 물질을 발사하여 희생자를 가두고 보존합니다. 이 액체는 굳으면서 단단한 호박 고치로 변해 오직 불꽃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데스송은 드래곤만을 가두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 섬에 들어온 불운한 인간들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데스송의 주요 약점은 썬더드럼입니다. 썬더드럼은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데스송의 치명적인 자장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데스송이 자신의 노래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휩의 꼬리에 달린 한 개의 칼날만으로도 가장 날카로운 전투 도끼만큼 치명적이어서 이 드래곤은 라이더들이 지금까지 마주한 드래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위험한 드래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휩은 또한 본래 성격이 공격적이고 가시가 달린 꼬리로 인해 치명적입니다. 어떤 바이킹이나 드래곤의 생명을 짜내듯 빼앗거나 닿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조각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생물은 너무나 위험해서 심지어 눈에서 흐르는 눈물조차도 독성이 있습니다. 레이저 휩은 또한 인상적인 전투 능력을 가진 드래곤으로 공중에서 매우 민첩하고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사실 레이저 휘비를 레이지인 유일한 약점은 바다 민달팽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이것 덕분에 비교적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레이저 힙은 인간과 드래곤 모두를 극도로 불신하기 때문에 스스로 은둔 생활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힙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강력한 친구이자 동맹을 얻게 됩니다. 라이트 퓨리는 라이트 퓨리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낮 시간에도 하늘에 녹아드는 능력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하얀 색깔 덕분에 라이트 퓨리는 구름, 바다 안개, 그리고 먼 지평선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트 퓨리는 각 비늘을 일시적으로 반사 표면으로 변형시켜 주변 환경을 그대로 비추게 하여 사실상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조금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지만 라이트 퓨리는 투슬리스와 깊은 공감 능력을 공유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의 플라즈마 블라스트를 사용해 방어합니다. 볼더 클래스 드래곤으로 분류되는 위스퍼링 데스는 버크섬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드래곤들은 꽤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드래곤들은 튀어나온 눈, 크고 뾰족한 몸, 그리고 입 전체를 가득 메운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이 치명적인 이빨들은 회전까지 할 수 있어서 수백 명이 속삭이는 듯한 으스스한 소리를 냅니다. 이 속삭임과 땅이 울리는 소리, 이 두 가지가 드래곤이 다가오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다른 드래곤들은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킹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소리를 듣기 힘들어합니다. 위스퍼링 데스는 뱀처럼 생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약 95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2500파운드에 이릅니다. 길고 가느다란 몸 때문에 움직일 때 꼬리가 종종 채찍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이 드래곤의 입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만이 아닙니다. 이 드래곤은 모든 드래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톱을 가지고 있어서 단단한 암석을 뚫고 지하로 파고들 때 사용합니다. 만약 날카로운 이빨에 당하지 않는다면 이 드래곤은 뜨거운 불꽃 꼬리를 내뿜거나 머리와 몸에서 자라는 가시를 당신에게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래곤의 알려진 유일한 약점은 나쁜 시력, 햇빛,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강철을 찢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납고 공격적이며 호전적이다. 이 세 단어만으로도 전투에서 트리플 스트라이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따은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분노와
태어날 때부터 드러나는 고집센 성격 덕분에 트리플 스트라이크는 지하 전투 경기장에서 이상적인 챔피언이 됩니다. 공격을 튕겨내는 가시돋친 피부, 상대를 눈멀게 하는 강렬한 화형 공격, 그리고 하나로 닿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꼬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트리플 스트라이크는 위압감만으로도 대부분의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승리는 때때로 자만심을 낳고 이 과도한 자신감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트리플 스트라이크를 물리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전투 중의 트리플 스트라이크. 트리플 스트라이크의 따은 꼬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지만 각각의 꼬리에서는 고유한 독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꼬리의 쏘임은 전투원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 꼬리는 약한 환각제로 혼란을 주며 세 번째 꼬리는 피 속에서 극심한 화끈거림을 일으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들려주는 유령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플라이트메어는 진짜 드래곤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벤시의 울음소리를 내고 유령처럼 빛을 내는 플라이트메어는 수세대에 걸쳐 버크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플라이트메어의 빛은 주된 먹이 공급원에서 나옵니다. 버크섬 주변 숲을 흐르는 독특한 종류의 조류는 몇 년마다 버크 상공에 나타나는 북쪽 오로라 현상인 아빈데일의 불 아래에서 생물 발광으로 빛납니다. 플라이트메어가 이 조류를 먹으면 그것도 빛나게 되어 비정상적인 외형을 갖게 됩니다. 플라이트메어의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거나 더 강한 드래곤들에게 수적으로 밀릴 때 쉽게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이트메어는 매우 영역적이고 성미가 급한 드래곤이 되었으며 자신의 조류 먹이를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플라이트메어는 인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독성 안개를 내뿜는데 이로 인해 바이킹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플라이트메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이 강력한 안개는 플라이트메어가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표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역을 강하게 지키는 싱테일은 단순히 불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턱, 아가미, 꼬리 등 몸 전체에서 불을 뿜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스토어하우스 아일랜드에 처음 정착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잡기 힘든 싱테일은 꼬리에서 불덩이를 던지는 등 장거리 공격으로 적을 겁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싱테일은 가까운 거리의 전투에서도 아가미에서 불꽃을 분사해 배 밑부분을 따라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싱테일은 움직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드래곤이나 라이더도 절대 기습할 수 없습니다. 그 눈은 머리의 옆과 뒤로 회전할 수 있어서 싱테일에게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싱테일은 사실상 스스로 후미 사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에서에서 가장 신비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드래곤 종 중 하나인 스크릴은 공격적이고 강력하며 거의 길들일 수 없습니다. 스크릴은 불을 뿜지 않고 대신 금속성 등가시를 따라 번개를 모아 입에서 파괴적인 번개 폭발을 쏟아냅니다. 이 독특한 화력 덕분에 스퀴럴은 몸 안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릴은 폭풍우가 치는 날씨를 좋아하고 폭풍 속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약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 속을 날게 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스크릴은 또한 매우 강인해서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도 잘 버티고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스퀴럴은 얼음 빙하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동면할 수 있으며 얼었던 날만큼이나 사나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릴은 뛰어나고 민첩하며 빠른 비행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릴은 나이트 퓨리에 거의 필적할 만큼 빠르게 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센티넬들은 바나하임 외곽의 바다 절벽 위에서 평생을 보내며 드래곤 묘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마지막 안식처로 삼은 모든 드래곤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센티넬들은 종종 돌 조각상으로 오해받지만 병든 드래곤들이 바나하임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때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넬들이 드래곤이나 바이킹이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섬과 그곳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센티넬은 음파괴성과 날개로 일으키는 하강기류를 사용하며 음파괴성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센티넬은 강력한 날개를 이용해 날개로 하강기류를 일으켜 섬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하늘과 바다에서 오는 위협을 모두 단번에 제거할 만큼 강력합니다. 다른 드래곤들과 비교했을 때 센티넬의 화력은 뛰어난 방어 기술들과 더불어 엘리트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센티넬은 시력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감각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센티넬은 눈이 멀었을지라도 이 드래곤은 여전히 비교적 쉽게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각, 특히 후각이 지나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도와 민첩성과 결합되어 이 드래곤을 상당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센티넬들은 바나하임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러 온 늙고 병든 드래곤들을 돌보며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만약 낯선 종류의 드래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센티넬의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드래곤들은 자신들의 묘지로 들어오는 모든 종류와 모든 품종의 드래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드래곤 세계에서 드래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과 드래곤 사이의 갈등을 몰래 조장해온 네드데스는 자신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이용해 다른 드래곤들에게 근처 마을을 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둥지로 끊임없이 먹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화산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 이 타이탄 윙은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투슬리스가 스토이크, 고버, 그리고 다른 버크 바이킹들을 이끌고 황폐해진 드래곤 아일랜드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였습니다. 네드데스는 이때쯤 이미 힘에 취해 너무 비대해져서 자신의 산을 부수고 나와 이 인간 침입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버크의 드래곤 라이더들이 제때 도착하고 히컵과 투슬리스가 운명적으로 제외하면서 레드데스의 유일한 약점인 내부가 밝혀졌습니다. 비윌더비스트가 다른 드래곤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능력과 비슷하게 레드데스도 유인 신호를 내보내 다른 드래곤들을 용암이 흐르는 자신의 둥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신호는 낮은 목소리로 내는 울음소리와 수많은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시선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동물왕국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드래곤들 역시 힘과 리더십의 계층 구조를 따라야 하며 그 지휘체계의 정점에는 지배자가 존재합니다. 모든 드래곤들이 머리를 숙이는 극히 드문 알파 드래곤, 바로 비윌더비스트입니다. 하지만 비윌더비스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파의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지위는 전투, 경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둥지 안의 모든 드래곤과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통해 얻어집니다. 비윌더비스트들에게 다행인 점은 세상에 그들의 위압적인 체격과 맞설 수 있는 드래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드래곤의 왕이라는 칭호를 두고 경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드래곤도 거의 없습니다. 비윌더비스트는 또한 매우 인상적인 건축가이기도 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얼음으로 거의 뚫을 수 없는 둥지를 만들고 자연 온천을 이용해 무리에게 따뜻함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얼음거치 속 오아시스에서 비윌더비스트의 보살핌 아래 비윌더비스트는 모든 드래곤을 지배합니다. 편견 없이, 악의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약 1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스크리밍 데스는 그 하위 종족인 위스퍼링 데스의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점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이것은 버크가 레드데스 이후로 마주한 가장 강력한 드래곤이란 뜻입니다. 위스퍼링 데스와 달리 이 드래곤은 햇빛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 스크리밍 데스들은 밝은 빛에 오히려 끌립니다. 이 드래곤은 꼬리에서 커다란 가시를 쏘아내고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불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리밍 데스의 진짜 강점은 끝없는 식욕입니다. 위스퍼링 데스처럼 스크리밍 데스도 땅을 파는 것을 좋아하며 바다의 암석 기둥을 먹어치우고 섬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청소년기 스크리밍 데스 한 마리가 거의 버크 마을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성체가 되었을 때 그 드래곤은 드래곤 아일랜드 전체를 거의 먹어치울 뻔했고 그 전에 5개의 다른 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리밍 데스를 정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분노에 차 있고 너무 강력하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그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방법을 찾는 것 뿐입니다.
나이트 퓨리는 한때 가장 신비롭고 두려운 드래곤 종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히컵이 투슬리스를 친구로 삼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이트 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밤에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검은 비늘 덕분에 밤하늘에 섞여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퓨리는 스트라이크 클래스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급강화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곳에서 급강화하며 속도를 높인 뒤 목표물을 향해 플라즈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이킹들이 이 희귀한 드래곤에 대해 알게 된 유일한 정보는 밤하늘을 가르며 나는 휘파람 소리와 그 뒤를 잇는 밝은 보라색 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드래곤처럼 불을 뿜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 퓨리는 입에서 플라즈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빠르며 자신의 속도와 색깔을 이용해 밤하늘에 녹아듭니다. 처음에는 사납고 위험한 생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히컵과 투슬리스의 우정 덕분에 우리는 나이트 퓨리의 진정한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능이 높고 충성스럽고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맹렬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생각과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만큼 오래 남아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